또 귀한 시간을 뺏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수강료가 30만 원인가요? 네, 3천만 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제 그 강의를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평생 공인중개사를 하면서 스승으로 남아 있기를 바라면서 좀 지루하지만 제 강사의 입장을 생각해서 한 곳 나가려니까 벅차요, 제가 시간이. 그리고 자꾸 하다 보면 또 뭐가 생각나서 하다 보면 시간이 늘어져요. 그냥 빨빨 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좀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강까지만, 가계학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과 사업장의 행복과 웃음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가계학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접목을 시키면서 강의를 들어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계약이라는 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목적물에 대해서 청약과 승낙이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면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약이라는 것은 민법에도 명기되어 있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임대차 보호법에도 계약이라는 효력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죠. 그러나 가계약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죠. 그죠? 가짜 계약이 될 수도 있고, 죄송합니다. 지금 이 거래 예약 계약이라는 말이 진짜 가계약이 되는 거예요. 가짜 계약이 아니라. 그러면 이해가 되려면은 부동산 목적물에 대한 중요 사항이 언급되어 있어야 돼요. 언급만 되어 있다면은 가계약은 성립하는 걸로 된 거예요. 계약은 성립하는 걸로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 계약은 성립한다는 것뿐이야. 그러면 이 가계약이 계약과 동등한 입장이 있느냐? 보통 분들은 공인중개사 분들이 가계약도 계약과 동등한 입장이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 동등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계약은 성립한다라는 말이 계약의 이유만, 성립의 이유만 주장할 수 있다는 분이지 계약과 같은 동등한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하의 것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계약금의 성질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증약금과 거래한 내용에 내가 이 돈을 줬어 라는 증거금이죠. 그 다음에 어저께 배운 민법 565조항에 나와 있는 해약금 조항, 그죠? 그 다음에 위약금 조항이 나와 있죠. 자, 이 해약금 조항 같은 경우에는 이행의 착수이라 그랬죠. 그죠? 이행의 착수라고 그래갖고 계약금의 2배, 몰수, 이것이라 그랬죠. 이행의 착수하는 부분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무조건 이행의 착수 전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얘가 만약에 다른 약정이 없다라면은, 다른 위약사항이 발견이 된다면 얘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얘를 갖다가 위약금 조항을 적어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판례상 다른 별도의 위약금 약정 계약이 없는 경우는 해약금 약정의 존재만으로 위약금 약정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약금과 해약금 약정은 별개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위약사항이 발생을 대비해서 반드시 위약금의 약정을 해놔야지만 된다는 의미가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가계약 작성 당시에 목적물과 대금 등이 중요사항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계약은 성립한다. 계약만 성립하는 거야. 성립의 이유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계약과 동등한 법률적 효력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계약만 성립하는 거예요. 나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법리적인 얘네들이 따져보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판례가 새로 나온 것들이 생긴 겁니다. 계약의 성립의 이유만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따라서 계약과 동등한 효력을 갖고 있다? 절대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계약을 원인은 우리가 부동산을 한다고 하면은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이 바로 그 원인, 요 가계약입니다. 가계약이 없으면은 부동산 유지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물건을 내놓는데 내가 이 부동산만 내놓나? 다 내놓잖아. 사방팔방 다 내놓잖아요. 그러면 왜 물건이 좀 좋은 것 같으면 잡아놓겠죠. 내가 잡아놔요. 가계약을 해서 잡아놔버려. 왜? 가계약을 하면 일주일 여유 정도 생기잖아. 그럼 다른 데서는 계약을 엄두가 못 내는 거 아니야. 가계약금 찔러 놓았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동산들이 많아요. 물건이 좋으면 일주일 내에 해결하면 돼, 내가. 안 되면은 뭐 나중에 거기다가 계약금 안 되는 걸로 해가지고 가계약금 반환을 써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해서 합니다. 또는 매도인이 또는 임대인이 멀리 가 있어. 그러면 가계약서를 써야지 지금 계약서를 쓸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럴 경우에 이런 가계약이 원인이 발생이 돼서 가계약을 씁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가계약을 쓸 때 완벽한 계약서를 써야 되지, 완벽한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누구 잘못이다? 공인중개사 잘못이에요. 말썽이 일어나는 거는. 자, 조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사항이 언급됐다 하면은 가계약은 성립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중요사항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중요사항이 뭐예요? 목적물의 주소라든가 돈이라든가 전세냐 월세냐 아니면 뭐 이런 그 인적사항 대충 이런 것들이 중요사항이죠. 이런 것들이 언급되어 있지 않고 내가 그냥 잡아놓으려는 목적으로 그냥 잡아놨다라면은 이미 애초에 법률적 효력이 발생이 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가계약이 효력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지만 중요사항이 언급됐다면 가계약의 성립의 조건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관계인들은 다 틀리죠. 임대인은 야 정식적으로 계약서가 안 써놨으니까 이거는 계약 성립된 게 아니니까 내가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뭔 소리냐. 내가 가계약금을 주고 중요사항이 언급되고 했으니까 성립된 것이다. 그러니까 난 그대로 진행할 것이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왔다 갔다 막 여기가 파리채 날리는 거죠. 뭐 중개수로 날라갔구나 뭐 하는 생각으로. 그렇지만 아무튼 가계약에 대해서 주장이 엇갈려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면은 공인중개사가 제대로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중개사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계약서를 작성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배액 배상을 받든지 아니면은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잘못 작성했다면 나가리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은 조금 이따 마무리 다시 하는 걸로 하고요. 아까 2천만 원, 3천만 원 중에 2천만 원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계약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약정 계약금으로 배액 배상을 해야 된다 그랬었죠? 지급된 금원이 아닌 약정 계약금으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매 대금을 6억으로 했고 계약을 쓴 거야. 아예 가계약서를 쓴 게 아니라 계약서를 쓴 거야. 중도금칙을 정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그래서 계약금 일부로 내가 오늘 돈이 없으니까 오늘 600만 원 하고 나머지 4,400만 원을 뭐 내일 지급하겠다 뭐 이렇게 썼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다음날 2배를 주면서 600만 원, 1,200만 원을 주면서 야 계약 해지할래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약정계약금이라는 얘기예요. 준 금원이 아니라. 그래서 소송이 붙어가지고 이 사람은 약정된 계약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물어줘야지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지 집값이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5천만 원이 올랐어. 그럼 이 사람은 이런 욕심이 생길 만하죠. 그죠? 그렇지만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판결은 만약에 실제 교부받은 금액으로 계약의 해지가 되고 이렇게 된다면 계약이라는 어떤 그런 법률적 효력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구속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해약금의 기준은 실제 교부받은 금액이 아닌 약정계약금이다라고 이렇게 판례가 딱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겁니다. 요거까지 이제 완벽히 아셨죠? 자, 최근 판례들을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가계약을 하면서 문자를 보낸 내용입니다. 엄청 잘 보낸 거예요, 사실은요. 자, 이렇게 했는데 가계약금을 500만 원을 했는데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하면서 너도 700만 원만 보낸 거야. 근데 매수인 입장에서는 700만 원이 뭐요? 1000만 원 줘 이렇게 해서 열받으니까 소송을 한 겁니다. 200만 원만 플러스해서 줬는데 300만 원 마주 줘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났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가계약금을 보내면서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계좌도 이렇게 됐고 이런 상태도 이렇게 적어놨고 계좌번호 이런 것도 자세하게 적어서 문자로 보낸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 앞으로 계약을 할 것입니다. 라고. 자, 그리고 이 계약을 진행하면서 이 내용을 쓴 겁니다. 이 내용은 무슨 조항입니까? 해약금 조항이죠. 민법 565조에 나와 있는 해약금 조항 아니야. 그죠? 2배. 그다음에 포기. 그죠? 그래서 해약금 조항을 써놓고 계약을 진행한 겁니다. 이때는 이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최선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내용까지 보냈습니다. 본 계약 날짜는 이날 하고 이런 거 준비해 갖고 오시고 은행 관계에 한도액도 조정해 나오십시오. 엄청나게 잘한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판례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 사람이 소송을 진행을 해갖고 판례가 나온 게 계약금의 경우는 다시 말해서 계약이라는 겁니다. 계약, 가계약이 아니라 계약금의 경우는 565조항에 의해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잖아요. 그죠? 거기 나와 있잖아. 명기가 되어 있잖아. 그러나 가계약금에 대해서는 민법상이나 주임법이나 이런 데서 가계약금에 대한 언급된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가계약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럼 무슨 의미야? 계약의 성립의 이유는 주장할 수는 있지만 계약의 효력은 동등하지가 않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당연히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계약할 수 없고 계약금은 해약금 성질을 가진 것이 명기되어 있지만 가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질 수가 볼 수 없다라는 말이야. 가질 수가 없다가 아니라 이것과 동등하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 판례가 의미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해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하는 예정하는 약정과 다르다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죠. 해약금 약정과 위약금 약정은 같다 안 같다? 안 같다. 해약금 약정은 565조항의 포기와 2배 배상의 이행의 착수 전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나머지 유약사항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얘는 지금 해약금 약정을 갖다가 볼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해약금 약정도 볼 수가 없는데 위약금 약정도 없었단 말이에요. 아까 없었잖아. 해약금 약정만 달랑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얘와 그는 틀리다. 해약금 약정과 위약금 약정은 틀리다. 해약금 약정으로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약금 약정까지 해당된다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계약금 상당액을 위약금이나 해약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당연히 성립할 수는 없다. 당연히 성립할 수 없잖아. 왜? 아까 해약금 약정으로 볼 수가 없다? 분명히 판결을 내렸고 그리고 그것까지 볼 수가 없을 뿐더러 위약약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게 무슨 손해배상 약정이냐 이 말입니다. 법은 해석하기가 참 힘들어요. 자, 그래서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이한 위약금 계약이 있을 때 한해서
위약금의 성질도 함께 가진다. 해약금의 약정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위약금의 약정이 없다 하면 위약금 약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약금 약정을 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로. 해약금 약정은 해약금 약정이고 따로 위약금의 성질을 가지려면 위약금 약정을 해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의 의미는 가계약금은 해약금 약정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얘까지 넘어 또한 위약약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약금의 성질까지 가지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배액 배상이 아니라 원금 배상만 해라. 꽝꽝꽝 이렇게 된 거예요. 에? 자,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위약금 계약의 내용이 없으므로 계약 불이행으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 위약약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자, 요거는 넘어가시고요. 요것도 넘어가고. 자, 그러면 우리는 문제없는 가계약 작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중요사항을 다 언급을 시킵니다. 이렇게. 이게 다 중요사항이죠. 그죠? 가계약서를 쓸 때 이런 중요사항을 다 언급을 합니다. 이런 사항으로 계약할 것입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일단은 해약금 약정까지 씁니다. 그죠? 배액배상과 이거를 할 수 있고 해지할 수 있고 계약 불이행하는 경우 얘가 위약금 약정이죠. 그죠? 불이행하는 경우에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라는 말을 같이 써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판례상 보면 해약금에 볼 수도 없고 위약금이 없을 경우가 아까는 안 썼기 때문에 얘는 꽝꽝꽝 해서 이거는 그냥 원금만 돌려주면 된다 했지만 얘가 제대로 이행된다고 한다면 위약금 약정을 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약 불이행 시에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라는 이런 위약 약정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해약금 약정과 위약금 약정을 다 쓴 것이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가계약서를 작성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세로미와 공동중개가 있으면 이렇게 쓰시고 자 이렇게 계약을 진행할 것이니까 입금 계좌번호를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본인이 입금 계좌를 자발적으로 보내주겠죠. 그러면 그 입금 계좌를 해서 전송 후에 사진을 찍어서 전송을 하면 되겠습니다. 돈을 보낸 다음에. 그죠? 자, 그러면 가계약서는 폼이 책에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임의로 이렇게 만든 거니까 이걸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부동산의 표시와 중요사항 언급이 다 되어 있죠. 그죠? 이런 내용들이 계좌번호도 직접 받은 계좌번호를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인적사항도 대충 요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는 안 쓰셔도 됩니다. 이거 물어보면 귀찮으니까 전화번호 정도, 이름 정도만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요 내용을 꼭 쓰라는 얘기입니다. 요 내용 해약금 조항과 위약금 조항을 같이 쓴 상황에서 우리가 요거를 계약을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보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작성 후에 전화를 통화하고 그 다음에 요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가계약도 계약과 동등한 효력을 가집니다. 대부분의 공인중개사 분들은 이것을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판례를 공부해 본 결과 가계약과 계약은 계약과 동등한 효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성립만 주장할 수 있는 것뿐이지. 그렇죠. 그래서 동등한 효력이 발생된다는 건 아니지만 일단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작성할 때 해약금 조항과 위약금 조항을 같이 쓰는 요령 그것만 일단 같이 써서 그럼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중요사항을 언급한 걸 다 쓰고 그렇죠? 계좌번호를 받고 나 이렇게 계약할 거예요. 받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의 가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이 내용대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약금 조항과 위약금 조항을 같이 써서 보내드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사진 찍어서, 내 도장 찍어서. 오케이?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서류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약은 본 계약은 계약금을 실제로 교부하면서 성립한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다 썼어. 다 쓰고 도장을 찍었는데 은행에 이렇게 해보니까 은행에 송금이 안 되네. 한도가 안 되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이 정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계약서는 썼어. 썼다 하면 그러면 그때는 이제 공인중개사가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이 계약은 썼지만 아직 진행이 된 건 아니니까 실제로 계약금을 갖다가 교부하면서 이 계약은 성립하는 걸로 합시다. 라고 여기다 특약서를 써야만 됩니다. 만에 하나 이런 경우를 안 썼을 경우에 계약은 된 거예요. 도장은 안 찍고 뭐 사인을 다 했잖아 일단. 주진 않았지만 그러면 나중에 내일이 됐든 내일 모레가 됐든 이 사람이 임대인이 아니면 매도인이 함부로 이걸 갖다 없애버리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교부하면서 계약은 성립하는 걸로 특약을 따로 작성하는 얘기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자, 또 하나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약할 경우에 해약금은 실제 지급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써놓으면 약정계약금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에 하나 해약할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만에 하나 해약할 경우 해약금의 기준점은 약정계약금이 아닌 실제 지급된 계약금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더 완벽한 계약서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환불에 대한 명기를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택 임대차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상가 임대차를 계약을 할 때는 대출이 안 나올 경우가 있어요. 대출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대출이 분명 은행에서는 대출 나온다고 해요. 근데 막상 서류를 집어넣으니까 대출이 안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만일 하나 대출이 안 나올 시에 본 계약은 해지하는 걸로 하고 받은 금원은 환불해 주는 걸로 한다.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상가도 마찬가지예요. 상가도 허가가 나올 줄 알았는데 허가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미세한 부분에 걸려가지고.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환불에 대한 명기를 해 두시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 이제 이것도 장안에 화제가 되어 있는 것, 공인중개사들이 돈을 많이 물어주고 있죠. 자, 거래계약 체결일. 거래계약을 하면 우리가 며칠 내에 아까처럼 실거래 신고를 해야 되겠죠. 30일 이내에. 그런데 계약서 작성일이 하나 있고 사실상 거래계약 체결일이 있습니다. 사실상 거래계약 체결일이 언제야? 가계약일이야. 얘가 가계약일이야. 얘는 계약서 작성일은 본계약 작성일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여태까지 어느 날로 계약서 작성일을 갖다 잡았냐 하면 거래계약 체결일로 잡았냐면은 이걸로 잡았어요. 이걸로. 가계약은 가계약일 뿐이고 이날로 잡아서 이날로 30일 내에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가 하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들켰어. 거기다가 뭐 특약상에다 써놨나 보지. 뭐 가계약은 몇 월 며칠 날 했는데 본계약은 며칠 며칠 한다 이걸 써놨나 봐요. 이게 걸린 거야. 그래갖고 1억 얼마를 물어주게끔 돼 있어요. 실제로 물었어 또 중랑구에서. 자, 국토계획부나 뭐 법제처 해석은 얘야 얘. 가계약 체결일이 실제 계약, 사실상 거래계약 체결일이다 이 말이에요. 거래계약 체결일을. 이걸로 봐서 이날로 30일 이내에 신고해라 이 말이에요. 이날이 아니라. 그렇게 된 거니까 지금 행정심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이 들어가 있는데 어찌됐든 판례가 이 법제처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린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날이 사실상 거래계약 체결일이다? 가계약일. 가계약을 했다면, 매매계약을 했다면. 보시겠죠?
그날 이후로 30일 이내, 그러니까 빨리빨리 신고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럼 아무 문제성 없죠.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30일 금방 넘어갑니다. 그래서 빨리 신고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모든 가계약일이 거래 체결일을 갖다가 하는 건 아니에요. 왜? 요겁니다. 요거. 금액 일부를 송금하는 경우로 단순히 가계약이 무조건 체결이 아니라 중요사항이 언급되어서 금원을 제대로 된 가계약서를 작성해가지고 보낸 날, 이 날이 이제 거래계약 체결일이지 단순히 내가 잡아두려고 이렇게 집어둔 거, 돈 집어넣은 거, 이 날은 아니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정상적인 가계약 체결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계약 일자가 부동산 거래계약일 기준이라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 불합리하게 만약에 이러한 일이 걸리게 되면 지금 현재 중랑구, 묵동 뭐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뭐 1억 몇 천만 원 물어낸 경우가 지금 해라라고 판결이 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행정소송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가계약 체결일이 됐다 하더라도 그날 이후로 30일 이내에 빨리빨리 신고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그러니까 언급되어 있다면 가계약할 경우에 계약은 성립은 인정을 하지만 계약과 동등한 효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정할 수 없고 위약금 약정이 없다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계약의 중요 사항을 제대로 적어놨고 모든 걸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다면 공인중개사에 위약사항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2배 지급하고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조금 아까처럼 뭔가 하나가 해약금 조항 띡 적어놓고 위약금 조항이 없을 경우에는 위약금 약정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배를 지급 안 해도 되고 몰수를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만에 하나 여러분들 상에 가계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매수인 잘못인가? 매도인 잘못인가? 나 잘못이야. 나가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거를 지금처럼 확실하게 교육을 받고 가계약 작성을 제대로 해놨다면 이런 문제성이 일어날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결론을 삼으시고요. 자, 일단은 법제처와 우리 국토부의 의견이 거래계약 체결일은 가계약 체결일로 본다고 했으니까 이걸 우린 준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신고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가계약을 좀 스피디하게 했지만 여기는 스피디하게 해도 상관이 없는 게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 설명한 부분들이 상당히 포함이 되죠. 그래서 빨리빨리 나간 겁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지루한 시간 고생 많으셨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